Welcome to Annie's TOEIC Speaking Day 2 이틀차 라이브 강의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하기를 연습할 건데 다음 파트 2는 이제 준비 시간이 30초에서 45초로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쵸? 15초가 늘어났는데 이 15초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냐? 여러분들은 이제 문장을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를 대답할 거야 하고 문장을 적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동사들 혹은 일단 쉬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표현들을 간략하게 단어로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필기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월등하게 좀 유리하겠지만 필기 속도도 느리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필기 종이를 받고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말을 먼저 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종이에다가 뭔가를 쓰는 것보다는 머릿속으로 정리를 더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15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트 2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점수를 많이 주는 시험이에요. So describe a picture in as much detail. 여기 유의사항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뭐다?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45초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45초 동안 대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사진은 이런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일단 사진에 한 명이 나와 있는 사진부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이 아가씨를 보면은 뭐가 보여요? 뭐를 입고 있어요? 사람을 묘사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어떤 옷차림새를 입고 있는가, 그리고 머리는 어떤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가가 사람을 묘사하는 가장 큰 세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다 묘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요? 배경으로 가야겠죠. 자, 이 사람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배경을 묘사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유형부터 잡고 갈게요. 자, 사진의 중심이 한 사람일 때, 방금 봤던 사진처럼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사진의 중심이 여러 사람일 때, 이 한 사람이 나올 때는 묘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 사람만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쵸?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이 사람 한 사람 다 묘사하다 보면은 45초가 역부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여러 사람을 묘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도 뒤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자, 마지막. 자, 3번째. 사람 없이 사람이 있긴 하지만 크게 도드라지지 않고 배경이 좀 크게 도드라질 때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 뒤에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키포인트 팁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동사, 최대한 많은 동사 그리고 많은 명사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진을 보면은 채점자가 원하는 얘는 이거를 꼭 묘사를 해야 돼 싶은 것들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꼭 핵심 요소를 찾아서 묘사를 해야 되겠고 주변 인물, 그 배경도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완료를 해주셔야지 파트 2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점 도안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최대한 세세하게. 자, 어떻게 세세하게 하냐? 색깔, 모양, 길이, 수량, 형용사 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늘 계속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And 자, 넘어가서 아까 봤던 사진을 그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볼까요? 이 사진을 보면 한 명이 묘사되어 있어요. 한 명이 나와 있는 사람을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를 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혔어요? 이 사진은 실내에서 찍혔어요. 외부에서 찍혔어요. 아니면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찍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 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을 찾아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이 사진은 어디서 찍혔습니다. This photo was taken. 이 사진은 어디서 찍혔어요?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표현을 한 가지 골라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정한 장소가 있어요. Park, beach, office, playground, amusement park. 여기는 어디예요? 슈퍼마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특정한 장소를 알고 있다 그러면 슈퍼마켓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장소를 영어로 몰라요 하면 보통 사진이 어디에서 찍혀요? 외부 혹은 내부에서 찍히게 되겠죠. 외부는 영어로 뭐예요? outdoors라고 하고 내부는요? indoors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슈퍼가 영어를 몰라요. 물론 슈퍼라고 하면 안 돼요. 영어로 supermarket이에요. 발음 유의하시고요. 이제 outdoors 혹은 indoors 이 두 가지 하나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문장을 가야겠죠. 두 번째 문장 계속 이 사진 어디에 찍혔습니다.
두 번째 문장 넘어갈 때는 이 사진에서는 뭐가 보입니다 라고 이제 연결시켜야겠죠. 연결시킬 때 내가 보이는 것은 what I notice first is 아니면 the first thing I notice is 이 두 가지 문장 표현 중에서 입맛에 맞는 거 또 골라 쓰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게 보여요? 지금 여기서는 what I notice first is 여자가 보입니다. A woman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standing in front of a stand. 제가 지금 끊어읽기 한 거 잘 보세요. What I notice first is a woman.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가장 짧은 단위 요소예요. 여자가 보여요. 자, 한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더 길게 세세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스탠드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보여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standing in front of a stand 라고 해서 문장을 더 세세하고 길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길게 문장을 만들면은 이제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표현을 많이 외워가셔야겠죠. 그쵸? 그럼 제가 드리는 PDF 안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가장 빈출도 높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외우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점수가 더 높아지겠죠. 그쵸?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다양한 표현들 볼까요? 이거 그냥 예시예요. A man sitting on a bench. 자, 공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겠죠. 벤치에 남자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I see a man sitting on a bench.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커플이 조깅하는 게 보여요. 같이 뛰고 있는 게 보여요. I see a couple jogging. 세 번째 표현은 some people gathered. 모여 있어요. in a group. 그룹으로 모여 있는 게 보여요. 자, 마지막 a train in a station. 스테이션에 기차가 있는 게 보여요. 자, 이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교재에서 꼭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지정을 해줄 건데 위치 지정은 왜 해줘야 될까요? 자, 위치 지정은 내가 채점자한테 어디를 묘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기 싫어요 하지 마시고 위치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저 여기 묘사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 어떤 표현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표현 한번 볼까요? 위는 이거를 뭐라고? At the top of the picture. 배경은요? In the background. 오른쪽은요?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가운데는 뭐라고요?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왼쪽은요?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앞은 in the front of the picture. 그리고 이거를 다 묘사를 한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럴 때는 so I notice를 이용해서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묘사를 위치 지정을 해줘서 묘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유종의 미라고 하죠. 유종의 미는 이제 마무리를 아름답게 맺어라. 그래서 유종의 미라고 하죠. 이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짓냐? 저만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적어주시기 바래요. 이 사진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떠올리게 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떠올리게 하다. 자, 이 사진을 보고 어떤 게 떠올라요? 이 사진은 picture 떠오르게 하다. reminds me 무엇이? of my 무엇. 자, 이 표현 여러분들 외워가시면은 아주 유용한 마지막 마무리 표현이 될 거예요. generally, overall, to summarize 이런 표현을 극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제 여동생이 떠올라요.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sister. 혹은 집 앞에 있는 슈퍼가 떠올라요.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supermarket. 어디? 집 앞에. In front of my house. 이런 식으로 좀 색다르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 이런 거 싫고 그냥 쉬운 거 할래요 하시면은 그냥 generally it seems like 좋은 날, a nice day. 아니면 overall it appears to be 여자가 쇼핑하는 것, a woman shopping in a supermarket. 이렇게 to summarize 그냥 결론적으로 it seems like a good day. 감정 상태를 그냥 하나 넣어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무엇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연습하시다 보면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is photo was taken in a supermarket. What I noticed first is a woman standing in front of a stand. Generally, it seems like she is having time choosing her groceries. 자, 마지막 문장을 generally로 시작해봤어요. 자, 전반적으로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아요? I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여요. She is, 이 여성이 having time,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Choosing her groceries. 그냥 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럼 하신 방법도 있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this picture reminds me of my sister. 그 단어 하나만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어떤 사진은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해요. 아니면은 generally를 이용해서 이 사진은 뭐 어떤 사진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